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인생수학 제4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차 부등식입니다. 여러분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1차 방정식을 처음 배웠죠. 오늘은 1차 부등식에 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부등식의 말뜻을 알아볼까요? 부는 안일부자죠. 아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일부. 등식은 같을 등자, 식은 꼴식자에서 같다는 식이죠. 그게 아니다가 붙었으니까 등식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등식이 아닌 게 부등식입니다. 등식은 등호를 써서 나타낸 식이었죠. 자, 부등식은 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 자, 여기서 대소관계는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대는 크다라는 뜻이고 소는 작다는 뜻이죠. 부등호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왼쪽의 걸 중심으로 읽기 때문에 이것은 작다, 이것은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또는 한자말로 읽으면 미만, 초과, 이하, 이상 이렇게 읽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걸 읽어봅시다. 3은 6보다 작다 또는 3은 6 미만 이렇게 읽습니다. 주로 이 부등호의 왼쪽에 있는 것에 은는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3은 6보다 작다, 3은 6 미만.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2는 0보다 크다, 2는 0 초과 이렇게 읽죠. 주로 크다란 말을 많이 쓰죠. 초과, 미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번에는 문자가 들어있군요. x 더하기 5는 7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 더하기 5는 7 이하 이렇게 있죠.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3 이상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번엔 부등식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본 3이 6보다 작다는 이 식을 이용해 볼까요? 3이 6보다 작죠? 그래서 3은 6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 양변에 똑같은 숫자 2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 6에다가 2를 더해보죠. 3 더하기 2, 6 더하기 2. 이 양변에 같은 숫자 2를 더했습니다.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5, 우변은 8이죠. 여전히 5가 8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빼면 어떻게 될까요? 3과 6이 있습니다. 2를 빼볼까요? 3 빼기 2, 6 빼기 2. 양변에 같은 수 2를 뺐습니다. 좌변은 1, 우변은 4. 여전히 좌변이 우변보다 작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네요.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곱하면 어떨까요? 3과 6이 있는데 양변에 2를 곱해보죠. 좌변에도 2를 곱하고 우변에도 2를 곱합니다. 3 곱하기 2, 6. 6 곱하기 2, 12. 여전히 3 곱하기 2가 작군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3과 6이 있는데 2로 나눕니다. 나누는 것은 분수로 표현해 줄 수도 있죠. 2분의 3, 2분의 6. 3을 2로 나누고 6을 2로 나누었습니다. 양면을 같은 수로 나누는데 여전히 2분의 3이 작죠. 그래서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여기는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눌 때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3과 6의 양변에 똑같은 음수를 곱합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2, 6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가 되죠. 어느 쪽이 크죠? 헷갈리나요?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주로 음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헷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때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내 헷갈리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놓고 숫자를 적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0이 여기 있고 3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자, 마이너스 6이 큽니까? 마이너스 12가 큽니까? 수직선에서는 오른쪽이 크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더 큽니다. 그래서 부동호의 방향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6이 더 커요. 이렇게 되네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었죠. 양변에 똑같은 음수를 곱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양변에 똑같은 음수를 나누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3, 6이 있는데 양변에 똑같은 음수인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6이 됐죠.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5점 되고 마이너스 2분의 6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1.5가 큽니까? 마이너스 3이 큽니까? 헷갈리나요? 그럼 또 수직선에 찍어보죠. 마이너스 2가 여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5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6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군요. 마이너스 3.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쪽이 크군요. 이번에도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 말만 기억해도 충분하겠죠. 자, 이번에는 1차 부등식에 관해 알아봅시다. 지난번에 배운 1차 방정식은 x에 대한 1차식이 0과 같다는 식이었죠. 부등식은 어떨까요? x에 대한 1차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크다 말고도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 알아봅시다. 1차 부등식은 많은 부분에서 1차 방정식 풀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과정의 1차 방정식을 잘 풀 줄 안다면 이 1차 부등식 풀기는 한 번만 보면 쉽게 따라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1차 방정식 풀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1차 부등식을 계속 공부하기 전에 저 앞의 1차 방정식 단원으로 가서 다시 1차 방정식을 공부하고 와서 1차 부등식을 푼다면 훨씬 쉬울 겁니다. 모를 때는 언제든 앞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못한 것을 공부하고 그 뒤에 것을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된 순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이면 여러분은 언제라도 예전에 못한 부분을 극복하고 앞으로는 더 잘해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예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1차 부등식 2x 더하기 5가 9 이하를 풀고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오 하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중이니까 바로 방송을 멈추고 직접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겠죠? 그러고 난 뒤에 방송을 다시 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력을 짧은 시간에 빠르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남이 푸는 것을 쭉 구경만 하면 그것은 영화 감상을 하는 것과 비슷해서 실제로 직접 풀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해보고 난 뒤에 그 영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방송 강의에서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가 나왔을 때 강의를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려고 시도를 하세요. 어떤 방송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말들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얘가 나오면 딱 방송을 멈추고 당연히 직접 풀어보고 난 뒤에 방송을 듣는 것을 전제로 저는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강의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는 것이 진짜 실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꼭 여러분 손으로 연습장에다가 정확하게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난 뒤에 저보다 더 잘 풀었으면 앞으로 여러분의 방법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1차 방정식 풀이 때처럼 먼저 상수항을 없애려면 좌변에 있는 5부터 없애야겠네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변에 5를 빼주면 되죠. 2x 더하기 5 빼기 5는 9 빼기 5 이하. 그럼 좌변은 2x만 남죠. 5-5가 사라지니까 우변은 4가 남는군요. 이번에 좌변에 2x를 x만 남도록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양변을 2로 나누면 되죠. 2분의 2x가 2분의 4 이하. 2 약분하면 좌변에 x만 남고 우변은 2, 4가 약분되면 2가 되는군요. 그래서 x는 2 이하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해의 범위죠. 자, 해나 답이나 근이나 같은 말이라고 했죠. 부등식에서는 주로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직선에 이것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x가 2 이하니까 수직선을 그리면 0, 1, 2,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2 이하. 그러면 같다가 있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죠. 이 점은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것은 진하게 가득 찬 동그라미로 그려줘야 합니다. 점 2가 포함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빈 동그라미로 그리면 됩니다. 가득 찬 동그라미와 빈 동그라미를 정확히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의 범위가 되죠. 이 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수직선 위에 해를 정확히 나타냈습니다. x는 2 이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얘를 계속 풀어볼까요? (2x 더하기 3이) (3x 더하기 5보다) 크다를 풀고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또 방송을 멈추고 풀어보셔야죠. 자, 잘 풀렸습니까? 그럼 저하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 풀 때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서 문자는 다 좌변으로, 숫자는 다 우변으로 모으겠습니다. 이항을 하면 되죠. 2x, 3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3x는 크다.
5, 3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좌변은 마이너스 x가 되고 우변은 2가 되군요. 좌변을 1x로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죠. 한번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해주는 과정까지 적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보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죠. 양변에 음수를 곱했습니다.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부동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바뀌죠.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음수를 곱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x니까 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됐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대가 나오는군요. 자, 이것을 수직선에 나타내 볼까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는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 마이너스 2점은 포함하지 않고 그럼 빈 동그라미로 남겨둡니다. 그보다 작다니까 이쪽으로 화살표를 하죠. 이렇게 색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빈 동그라미는 이 점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또 하나 예를 풀어봅시다. 0.3x 더하기 0.2가 마이너스 0.2x 더하기 0.7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푸시오. 이번에는 소수들이 나왔죠. 이런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개수들이 정수면 문제를 풀기가 쉬웠었죠. 1차 방정식 풀이 할 때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요? 10을 곱해주면 되는군요. 10을 곱한 것을 그대로 적겠습니다. 0.3x는 3x가 되고 0.2는 더하기 2가 되고 양변에 양수 10을 곱했으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0.2x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0.7은 더하기 7이 되는군요. 자, 다시 위에처럼 이항에서 계산하면 되죠. 좌변은 3x 더하기 2x가 되고 우변은 2가 이항을 하면 7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그럼 5x가 5 이상이 됐네요. 양변을 5로 나누면 양변을 양수 5로 나누기 때문에 부동의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대로죠. x는 1 이상 이렇게 되죠. 할만합니까? 또 예를 하나 풀겠습니다. 1차 부등식 3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이 6분의 5x 더하기 2보다 작다. 이 식을 푸시오. 자, 이번에도 모든 개수를 정수로 만들면 생각하기가 편하겠죠. 모든 개수를 정수로 만들려면 분수들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되죠. 3, 2,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6이죠. 6을 곱하면 3분의 x는 2x가 되고 6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3이 되고 6을 곱하면 6분의 5x는 5x가 되고 6을 곱하면 2는 12가 되겠죠. 자, 이제부터는 또 위에처럼 풀면 되죠. 2x-5x는 작다. 12 더하기 3 마이너스 3x는 15보다 작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줘야 되는군요.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부동의 방향을 바꿔줘야죠. 부동의 방향부터 정확히 바꿔놓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x가 되고 좌변은 우변은 마이너스 5가 되네요.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당연합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1차 부등식도 실생활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한 권에 700g인 책을 무게가 5kg인 수레에 실었다. 책을 실은 수레의 무게는 30kg을 넘으면 안 된다. 이 수레에는 책을 몇 권까지 실을 수 있는가? 자, 이 문제를 여기에서 봤으니까 여러분은 1차 부등식 문제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문제를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마주쳤다고 생각합시다. 그때는 문제를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풀 건지 고민을 한 뒤에 이걸 부등식으로 풀 건지 방정식으로 풀 건지 이런 걸 정해서 풀어봐야겠죠. 자, 문제를 푸는 순서 첫 번째 단계. 이건 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0단계입니다. 0단계. 그림 그리기. 문제 이야기를 읽고 그림을 천천히 그려가다 보면 문제를 풀 길이 열립니다. 특히 활용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한 권에 700g인 책, 무게가 5kg인 수레. 그럼 수레를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수학의 그림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이 수레가 5kg이랍니다. 한 권에 700g인 책. 이런 것들이죠. 이런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한 권에 하여튼 700g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이 30kg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림을 보고 고민을 하죠. 자, 첫 번째 단계. 책에서는 미지수 정하기로 이야기하고 있죠. 뭔가를 미지수를 정해야 됩니다. 몇 권까지 실을 수 있는가? 책이 몇 권이다. 우리 이걸 알고 싶어 하니까 바로 책의 권수를 미지수로 두면 되겠네요. 미지수 x로 두면 되죠. 그럼 실을 수 있는 책을 x권이라고 둡시다. 우리는 책을 x권이라고 놓았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문제를 푸는 중간중간 계속 내가 무엇을 x로 두었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을 세우고 세운 식을 보고 판단할 때 훨씬 정확합니다. 적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부등식 세우기. 우리가 과연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이 700g짜리가 x권이죠. 이게 x권입니다. x권. 이 책을 수레에 다 실은 것이 30kg을 넘으면 안 된다. 부등식이구나. 그럼 넘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작다. 같으면 어떨까요? 같아도 되죠. 같아도 넘은 게 아니죠. 이 무게가 책과 수레의 무게를 합쳐서 30kg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 단위를 보니까 그램, 킬로그램 섞여 있으니 더 헷갈리죠. 단위는 통일하는 게 좋죠. 뭘로 통일할까요? 그램으로 통일해 봅시다. 5kg은 5,000g이죠. 30kg은 30,000g입니다. 자, 뭔가 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자, 먼저 책의 무게하고 수레의 무게를 합친 것이 30kg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책의 무게는 700g이 x권이니까 700x라고 적으면 되네요. 700x 더하기 수레의 무게는 5,000g이죠. 더하기 5,000. 책과 수레의 무게를 합친 것이 30kg, 즉 30,000g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야기가 맞나요? 맞죠? 식이 완성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걸 풀어가는 방법은 바로 계산해도 되고, 양변에 똑같은 수, 100이 있군요. 양변을 다 100으로 나눠주면 좀 간단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기술을 한번 써봅시다.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 700x는 7x 더하기 모든 항을 다 똑같이 100으로 나눠야죠. 5000x는 100으로 나누면 50. 이것은 30,000을 100으로 나누면 300.
숫자가 좀 작아지니까 다루기 쉽겠죠. 자, 계산을 하죠. 7x는 50을 이항하면 300-50. 7x는 25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7분의 25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런데 x는 몇 권이니까 정수로 나와야 되죠. 7분의 250은 어느 정도 되는 수인지 바꿔볼까요? 7, 3, 21, 7, 5, 35. 그리고 나머지가 5. 35 더하기 7분의 5가 되네요. 계산이 헷갈리면 여러분이 연습장에 적어서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서 한번 해드릴까요? 250 나누기 7. 7, 3, 21. 40이 나왔죠? 7, 5, 35. 나머지가 5. 몫이 35, 나머지가 5죠? 그래서 35 더하기 7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x권이라고 했는데 x는 35권이죠. x는 자연수여야 하니까 딱 35죠. 35권. 근데 답을 이렇게 x는 35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35권 정답. 이렇게 따로 표현해 줘야 합니다. 숫자와 단위까지요. 35권까지 실을 수 있는가? 우리 책에서는 뭘 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3번 우리는 부등식 풀기 단계를 했군요. 잘 풀었습니다. 4번 확인하기가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 푼 뒤에 이게 이 문제의 뜻에 맞는 이야기인지 따지지 못한다면 요거밖에 못 풀어냈다면 그것은 반쪽 실력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문제 안에 집어넣어서 이 문제 안에서 이야기가 다 통하는가를 확인해 낼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실력입니다. 자, 책이 35권이라니까 책과 수레의 무게를 따져볼까요? 책과 수레의 무게. 이거는 책이 700g짜리가 35권이에요. 더하기 수레는 5000g이죠. 이걸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700 곱하기 35 해보죠. 35 곱하기 700. 5, 7은 35, 3, 7은 21, 24. 여기 두 개니까 뒤에 붙이면 24,500g이죠. 24,500 플러스 5,000g. 29,500g이군요. 29,500g은 3만 g 이하죠. 그래서 문제의 뜻은 맞군요. 잘 푼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미지수를 정하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뒤에 푸는 건 잘 할 수 있죠. 그리고 확인하기도 몇 번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단계까지 여러분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문제의 뜻이 맞는지 확인까지 하는 일을 여러 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1차 부등식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1차 부등식이 어떤 건지 알고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의 어떤 문제를 마주쳤을 때 그것이 1차 부등식인 경우 식을 세워서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겠습니까? 많이 연습해서 1차 부등식에 관한 문제를 익숙하게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제42회 방송에서는 연립 1차 방정식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